75살. 이미 병마가 온몸을 휘감아 몇 걸음만 떼어도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누워 있어도 편치 않은 몸. 의사조차 나이 탓이니 어쩔 수 없다고 고개를 젓는 상황에서 과연 인생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약에 의존하지 않고 운에 기대지 않고 오직 5가지의 단순하고도 단단한 행동만으로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70 이후의 삶은 그저 하늘의 뜻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경험담을 반드시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녀는 한때 병상에 누워 침대에서 부엌까지 가는 짧은 거리조차 벽을 짚고 쉬어야 할 만큼 쇠약했습니다. 의사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무리하지 말라고 권했고 가족들도 요양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포기할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오늘 그녀는 단숨에 5층 계단을 오르고 매일 아침 6시에 산책을 나갑니다. 건강 체조를 하고 삼시세끼를 직접 챙기며 의사마저 어떻게 갈수록 더 활력이 넘치냐며 놀라워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무엇을 했을까요? 비방도 없었고 비싼 영양제도 먹지 않았으며 그 어떤 특권도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상 속에서 5가지 사소한 변화를 주어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을 늪에서 건져 올렸을 뿐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 방법들은 당신도 분명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며 하룻밤 사이의 변신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가 해낸 일들은 아마 당신도 내일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일 겁니다. 웰빙 인생의 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0세 이후가 인생의 결말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기점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은 스스로를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로 75살이고 서울 마포구의 오래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은퇴한 지는 벌써 10년이 넘었지요. 만약 2년 전에 저를 보셨다면 지금 제가 숨도 차지 않고 5층까지 계단을 오르고 내려오는 길에 장바구니 2개를 거뜬히 들고 오는 모습을 상상조차 못하셨을 겁니다. 2년 전 제 몸 상태가 어느 정도였냐고요? 쉽게 말해 거실에서 화장실 가는 길조차 벽을 짚어야 했고 한 걸음 떼면 3번은 숨을 몰아 쉬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어지럼증 아니면 허리 통증에 시달렸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서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늙은 새처럼 말라갔지요. 병원에 가니 의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대사가 느려졌다느니 기력이 쇠했다느니 나이 들면 다 그렇다는 둥 듣기 싫은 소리만 늘어놓더군요. 까놓고 말해 몸이 좋아질 거란 기대는 하지 말라는 암시였죠. 그 말을 듣는데 속에서 신물이 올라오더군요.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2아이를 키워냈는데 늙어서 벌레처럼 침대에 파묻혀 있어야 한다니. 가장 무서운 건 그 무력감이었습니다. 물 한 잔 떠 마실 힘이 없어 손주에게 부탁해야 할 때 내가 짐이 된 것 같아 비참했습니다. 누워서 생각할수록 분하고 서러웠습니다. 설마 이대로 누워 있다가 숨이 끊어지는 날만 기다려야 하나 싶었죠. 그러다 제 생각을 송두리째 바꾼 2가지 사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딸아이가 친구의 어머니를 모시고 온 날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70대였는데 체구는 작지만 걸음걸이가 저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그분은 제 앞에서 소파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볶은 호박씨를 까먹으며 웃더군요. 매일 아침 보라매 공원에 가서 에어로빅을 하고 끝나는 길에 시장에 들러 이웃집 묵까지 사다 준다고요.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나랑 같은 나이인데 어쩜 저리 다를까. 모든 노인이 다 누워서 여생을 보내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는 70이 넘어서도 환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 자신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 밤 무의식 중에 차를 마시려고 일어났는데 지팡이도 벽도 짚지 않고 걸었던 겁니다. 깜짝 놀랐죠? 비록 3걸음뿐이었지만 그건 제 몸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너 사실은 할 수 있어. 그렇게 저는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비싼 보약을 지어 먹거나 간병인을 두거나 한의원에 가서 탕약을 들이킨 게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은 누구나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걷기, 밥 먹기, 숨 쉬기, 잠자기. 단지 방식을 바꾸고 제대로 했을 뿐입니다. 돌이켜 정리해보니 지금의 건강과 자유를 되찾게 해준 건 5가지의 단순한 변화였습니다. 들어보면 별거 아니다 싶겠지만 당신이 시도해본다면 나이가 저보다 많더라도 한 발 한 발 건강을 향해 기어오를 수 있을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운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를 조금씩이라도 바꾸겠다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문 밖을 나서는 것조차 힘들었던 상태에서 숨도 안 차고 5층을 오르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했고 어떻게 버텼는지 하나도 감추지 않고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약장수도 아니고 기적을 연기하는 배우도 아닙니다. 그저 제 몸으로 증명한 방법을 나누러 온 75의 김영자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단계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는 것도 30년 넘게 좋아하던 프라이드 치킨을 끊는 것도 건강 체조를 배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음 먹기, 그 한순간의 결심이었습니다. 처음 아플 때는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집은 엘리베이터 없는 4층 빌라입니다. 예전엔 쓰레기 버리러 오르내리고 두유 사러 가는 게 일도 아니었는데 나중엔 침대에서 일어나는 데만 한참이 걸리고 발바닥은 불 위를 걷는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창밖 버스 소리를 듣고 벽시계 초침 소리를 세며 생각했죠. 나 이대로 끝인가. 아들은 엄마 나이 들면 쉬어야지 무리하지 마라고 하고 딸은 더 직설적으로 엄마 현실을 받아들여. 70대가 청년 같을 순 없어 라고 했습니다. 아기는 없었겠지만 그 말들은 제 인생의 문을 닫아버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남은 건 죽음을 기다리는 일뿐인 것처럼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 저는 뼈대부터 고집 센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할 때 장화를 신고 물속에서 일하느라 발이 다 부르터도 힘들다 소리 한 번 안 했습니다. 혼자 아이 둘을 공부시키고 키우며 재봉틀 돌려 교복까지 지어 입혔던 억척스러운 가장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나더러 쓸모없다고 합니까? 왜 늙었다고 운명에 순응해야 합니까? 진정으로 제 마음을 돌려쓴 건 텔레비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멍하니 TV를 보는데 시사 프로그램이 끝나고 이어진 건강 코너에 82살 된 퇴역 군인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장수 비결을 이야기하며 태권도 동작을 시범 보이는데 호흡도 좋고 혈색이 우리 집 1층 경비 아저씨보다 더 좋더군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할아버지는 나보다 더 늙고 더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저렇게 움직이잖아. 나는 왜 못해? TV를 끄고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는데 마음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야, 넌 못하는 게 아니라 시작도 안 한 거야. 안 되는 게 아니라 시도할 용기가 없는 거야.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딱 한 달만 해보자. 남을 위해서도 체면 때문도 아니고 오직 내가 좀 더 편해지기 위해서. 거창한 구호나 회춘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어제 안 했던 작은 일 하나를 오늘 하자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바로 앉지 않고 10초를 더 서서 버텼습니다. 둘째 날은 거실에서 부엌까지 벽을 안 짚고 걸었습니다. 셋째 날은 3층까지 내려가 봤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무릎이 춤을 췄지만 해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건강의 첫걸음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연습하느냐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나도 할 수 있다고 외치는 소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는 것을요. 물론 단번에 강철 노인이 된 건 아닙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기가 꺾이기도 했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넌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직 시작을 안 했을 뿐이야. 지금 당신이 그때의 저처럼 자신을 의심하고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도 그 늪에서 걸어 나왔으니까요. 첫 번째 단계, 집 밖으로 나가 움직여라. 농담이 아닙니다. 솔직히 처음엔 자신이 없었습니다. 집 안에서 걷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밖을 나갑니까? 슬리퍼를 신으려 해도 일단 앉아서 숨을 고르고 허리를 굽혀야 했습니다. 다리는 안 들리고 허리는 안 굽혀지고 외출은 마치 먼 여행 같았죠. 하지만 그날 새벽 5시 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남들이 비틀거리는 저를 보고 비웃을까봐 일부러 새벽을 택했지요. 소파에 앉아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열쇠를 챙겨 현관 앞에 섰습니다. 거의 2분을 서성였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의 부축도 없이 휠체어도 없이 한 발 한 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멀리 가지도 못했습니다. 빌라 앞 골목 어귀까지만 갔죠. 동이 터오는 잿빛 하늘 아래 길고양이 2마리가 쓰레기통 옆에서 뛰어놀고 공기에서는 축축한 풀 냄새가 났습니다. 손발은 떨렸지만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제 발로 걸어 나왔다는 그 감각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이 산책은 매일 아침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5분도 힘들어서 목표를 매일 30초만 더 걷자로 잡았습니다.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쌓이니 무시 못하겠더군요. 2주 뒤에는 골목 입구 콩국수 집까지, 3주 뒤에는 근린공원까지 갔습니다. 공원에서 파란 조끼를 입고 벙거지 모자를 쓴 할아버지가 아유, 아주머니 오늘 혈색 좋으시네? 하고 인사해 줄 때마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시장 입구에서 광장 춤을 추는 무리를 본 날입니다. 이문세의 옛 노래에 맞춰 아주머니들이 몸을 흔들고 있었는데 틀려도 웃고 떠들더군요. 구경하다 저도 모르게 발장단을 맞췄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움직임이란 의사가 시켜서 하는 숙제가 아니라 몸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저절로 하고 싶어지는 본능이라는 걸요. 헬스장도 운동복도 비싼 보호대도 필요 없었습니다. 무릎 나온 면바지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저는 제 인생의 첫 바퀴를 돌았습니다. 어느 날 주민센터 게시판에서 어르신 스트레칭 교실 매주 월요일 무료라는 전단을 보고 바로 찍어뒀다가 다음 날 찾아갔습니다. 젊은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앉아서 다리 운동하는 법, 어깨 돌리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저처럼 몸이 성치 않은 사람도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운동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살아있고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몸은 깨어날 기회가 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현관을 나설 때마다 중얼거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바퀴다, 힘내자. 넘어질까봐 무섭지 않냐고요, 무섭죠. 하지만 평생 누워만 있는 게 더 무섭습니다. 지금 베란다까지 가는 것도 힘든 분이 계신다면 일단 옷을 입고 문 앞까지만이라도 가보세요. 한 발짝만 내디뎌도 시작입니다. 침대에서, 현관에서, 골목에서 공원. 이 세 구간을 정복하는데 꼬박 2달이 걸렸습니다. 느려도 남보기에 초라해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몸을 단련하는 게 아니라 자신감을 재건축하고 있는 거니까요. 2번째 단계, 식단 조절. 적게 먹는 게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것입니다. 식단 조절이라고 하면 다들 풀만 먹고 고기 끊고 유기농 야채만 찾는 걸 떠올립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의사가 혈당, 혈압 관리하라고 해서 흰죽에 짠지 하나. 점심엔 데친 나물에 간장 조금, 저녁엔 국물만 마셨습니다. 담백하긴 한데 갈수록 기운이 빠지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더군요.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영양실조라지 뭡니까? 어르신, 이건 건강식이 아니라 굶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의 호통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막 먹어서도 안 되지만 무조건 적게 먹어서도 안 됩니다. 한 입을 먹더라도 영양가 있게 먹어야 몸이 버팁니다. 저의 제대로 먹기는 달걀 한 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만난 저보다 연세가 많아 보이는 할머니가 피부도 좋고 목소리도 우렁차서 비결을 물었더니 비결은 무슨 매일 아침 두유에 달걀 하나 먹은 지 10년 넘었어 하시더군요. 집에 와서 당장 아침 메뉴를 바꿨습니다. 무가당 두유 한 잔에 달걀 프라이 하나. 가끔 방울토마토나 바나나 반 개를 곁들였죠. 일주일은 별 느낌 없더니 2주째부터 정신이 맑아지고 걸을 때 다리가 덜 휘청거렸습니다. 나중에 문화센터 영양 수업에서 들으니 노인에게 제일 부족한 게 단백질이라더군요. 젊을 때야 뭘 먹어도 에너지로 쓰지만 늙으면 근육이 빠져나가서 잘 챙겨 먹지 않으면 몸이 텅 빕니다. 예전엔 고봉밥에 김치 하나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제 순서를 바꿨습니다. 단백질, 먼저 그 다음 채소, 밥은 반 공기만. 점심엔 닭고기나 수육 한 덩이에 나물 2가지. 국물은 건더기만 먹고 밥은 적게. 이렇게 먹으니 배는 부른데 오후에 졸리지도 않고 속이 편했습니다. 저녁은 더 가볍게 두부와 미역을 넣은 된장국에 호박전 1-2개. 가끔 밥 없이 먹으면 밤에 잠도 잘 옵니다. 간식도 완전히 끊지는 않았습니다. 오후에 따뜻한 차 한 잔에 다크 초콜릿 한 조각 먹는 즐거움은 남겨뒀죠. 요리할 때 기름도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쓰고 가끔 참기름으로 향을 냅니다. 콜레스테롤 걱정했는데 오히려 수치가 안정되더군요. 칼슘제 살 돈으로 멸치볶음, 두부, 검은가의 가루를 먹습니다. 밥 먹는 시간을 그저 배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몸에 원기를 불어넣는 투자 시간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잘 먹은 한 끼가 내 몸을 위한 투자다.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합니다.
죽에 장아찌만 드시는 분들, 제발 내일부터 아침에 달걀 하나만 더 해보세요. 3일이면 달라집니다. 늙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안 먹어서 못 움직이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 손과 머리를 움직여라. 몸만 움직일 게 아니라 뇌도 굴려야 합니다. 은퇴하면 만사 제쳐두고 쉬는 게 복인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TV 보고 스마트폰 좀 만지작거리다 소파에서 조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그런 날들이 저를 텅 빈 깡통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열쇠를 두고 나오고 냄비를 태워 먹고 손주 이름도 헷갈리고 어느 날은 부엌에 서서 내가 여기 왜 들어왔지 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치매가 오는 건 아닌가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앉아서 늙지 말고 움직이며 늙자. 저는 거실 작은 상에 앉아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글이 아니라 불경을 필사하거나 그날의 날씨 기분, 뉴스 헤드라인 한 줄을 적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마음은 놀라지 않는다. 이런 문구를 천천히 베껴 썼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려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 같았지만 2주가 지나니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딸이 사다 준 신문, 낱말풀이 퍼즐도 시작했는데 이게 은근히 중독성이 있더군요. 오후 낮잠, 자기 전에 베란다에 앉아 사자성거 칸을 채우며 끙끙대는 그 시간이 옛날 주파날, 튕길 때처럼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는 저에게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50세 이상 수강생 모집 공고를 보고 난생 처음 수묵화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붙잡는 법도 모르지만 맨 뒷자리에서 난초 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이 여사님도 초보라 우리가 그린 난초가 꼭 미역줄기 같다고 서로 깔깔대고 웃었죠. 성적을 따려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매일 기대할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어르신 모임에서는 화투를 칩니다. 노름이냐고요? 천만에요. 심리전이자 두뇌 스포츠입니다. 누가 무슨 패를 냈는지, 누가 광을 숨기고 있는지 기억하고 계산해야 하니까요. 아이고, 똥광을 거기 숨겨뒀어. 하면서 웃고 떠드는 사이에 뇌세포가 춤을 춥니다. 스마트폰도 배웠습니다. 예전엔 카카오톡 이모티콘만 봐도 바이러스인 줄 알았는데 딸에게 배워서 날씨 보고 기차표 예매하고 유튜브로 건강 체조 영상도 찾아봅니다. 저는 디지털 문맹으로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내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느낌이 중요했으니까요.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쓰라고 있는 겁니다. 70이든 80이든 배우고 놀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호흡과 근육 깨우기. 몸을 지탱하는 건 뼈가 아니라 근육입니다. 예전엔 숨 차고 못 걷는 게 다 노화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근육이 다 빠져서 그렇더군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사람이 늙어서 못 걷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못 걷는 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나사 풀린 의자처럼 흐물거렸던 겁니다. 먼저 호흡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평생 가슴으로만 얕게 숨을 쉬었는데 복식 호흡을 익혔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침대에 누운 채 배 위에 손을 얹고 코로 숨을 들이마셔 배를 불룩하게 만들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는 연습을 5분씩 했습니다. 처음엔 3초도 힘들더니 나중엔 깊은 숨이 들어와 마음도 차분해지더군요. 호흡이 안정되니 3층 계단을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육 운동은 수건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아침밥 하기 전 저녁 샤워 후에 수건 양끝을 잡고 팔을 위로 좌우로 쭉쭉 뻗습니다. 어깨가 시원하고 등이 후끈해질 때까지 합니다. 침대에서 할 수 있는 기상체조도 있습니다. 두 발을 모아 위로 들었다 내리기 5번, 무릎 돌리기 10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일 하니 창문 열고 장바구니 드는 힘이 달라졌습니다. TV에서 하는 아침 마당, 건강체조나 유튜브 채널을 보며 의자에 앉아서라도 따라했습니다. 이웃집 할아버지가 손주 녀석보다 더 열심히 추네라고 놀릴 정도로요. 제 친구 중에 다리 근육이 없어서 넘어지는 바람에 고관절이 부러진 분이 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다리 운동에 더 집착합니다. 설거지할 때, 까치발 들기 TV 볼 때, 발끝 당기기. 작지만 쌓이면 태산이 됩니다. 저는 이제 신발 신을 때 한 발을 들고도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운동선수가 되려는 게 아닙니다. 내 손으로 밥 먹고 내 발로 화장실 가고 혼자 씻는 그 존엄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폐차된 게 아니라 시동이 꺼진 것뿐이야. 스스로에게 말하며 근육을 깨워보세요. 마지막 5번째 단계, 사람을 만나라. 귀찮아도 어울려야 건강합니다. 늙으면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고 자식에게 짐 되기 싫어 고립을 자처했죠. 결과는 외로움과 우울증뿐이었습니다. 2주 동안 사람과 말 한마디 안 한 적도 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무표정하게 굳어 있더군요. 마음의 온도가 식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사람을 만나기로 한 건 아침 산책 때였습니다. 공원에서 매일 체조 음악을 틀어주는 이옥자 여사님과 눈인사를 트다 친해졌습니다. 김 여사님, 팔을 더 쭉 뻗어야 어깨가 안 굳어 하며 챙겨주는 그분 덕에 저도 에어로빅 무리에 꼈습니다. 끝나고 근처 순이네 김밥집에서 같이 콩나물 국밥을 먹으며 수다를 떠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혼자 먹을 땐 모래알 같던 밥이 여럿이 먹으니 꿀맛이더군요. 위장병도 사라졌습니다. 거창한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동네 절에 가서 봉사활동하며 연등 달고 청소하고 같이 떡 나눠 먹는 보살님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남편 사별하고 꽃 가꾸며 사는 박 여사님이 그러더군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누가 이름 한 번 불러주고 안부 물어줘야 세상이 안 무너져.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말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허리 삐끗해서 쩔뚝거릴 때 이웃집 아저씨가 타소 가는 길에 태워다 줄게 했을 때의 그 고마움. 사람은 사람 속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혼자 밥 먹고 혼자 TV만 보신다면 제발 문 밖으로 나가세요. 공원 벤치에라도 앉아 계세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한마디만 건네도 세상과 다시 연결됩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75살 저는 이제 약 대신 규칙적인 생활을 먹습니다. 아침 6시 반 기상운동 7시, 아침 식사 12시 점심, 오후 2시, 낮잠 저녁 6시 식사, 밤 9시 반 취침. 군대 갔다고요? 이 스케줄 덕분에 3개월 만에 혈당이 잡히고 어지럼증이 사라졌습니다. 의사가 약보다 더 정확하다고 칭찬합니다. 저는 제 몸을 기록하는 작은 공책을 만들었습니다. 기상시간 식사 산책 여부 배변 상태 수면에 질까지 적습니다. 딸이 보고 엄마 우리 애 숙제보다 더 꼼꼼하네 라고 웃더군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겠니? 기록하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저녁 늦게 먹으면 다음날 붓고 잠을 설치면 혈압이 오르는 것을요.
내 몸은 정직합니다. 이제 수면제 없이도 밤 9시 반이면 잠이 쏟아집니다. 잘 자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 나이엔 이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제가 5층을 뛰어 올라가는 건 기적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발걸음이 쌓인 결과입니다. 저는 의사도 유명인도 아닙니다. 그저 죽음의 문턱에서 5가지 소소한 습관으로 다시 걸어 나온 할머니일 뿐입니다. 우리는 가장 힘든 시대를 억척스럽게 살아낸 세대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화려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구질구질하지 않게 맑은 정신으로 존엄하게 살자는 겁니다. 지금 아프고 힘들더라도 딱 한 가지만 약속하세요. 오늘부터 나를 돌보겠다.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옷 갈아입고 창문 열고 문 밖으로 한 발짝만 나가보세요. 당신만의 5층, 당신만의 정상을 향해 오를 수 있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발끝에 있습니다.